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연립 방정식 활용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쉬워. 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미지수만 잘 잡고 정리만 한다면 그 다음 2차 방정식 푸는 것은 더 쉬우니까 편하게 그냥 가볍게 활용 문제를 대할 때 기본적인 것만 한번 체크하고 하면은 처음엔 당연히 미지수를 뭘 정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야 되고 방정식 풀어야 되고 마지막에 확인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해가 2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를 구하고 있는데 분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커트를 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확인하기 과정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간단해요. 그 103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수에 5를 더하여 제곱한 것은 뭐뭇이 있는 이가가 붙으면 활용 문제 풀 때 이 주어 뒤에 붙는 조사하거든요. 있는 이 가면 주어 뒤에 붙는 조사들 이 앞에가 바로 좌변인 거고 이 뒤가 우변인가요? 있는 이 가변은 전부 다 등호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정리하면 어떤 수에 5를 더한 뒤에 제곱을 한 거니까 이 수 전체를 제곱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 수에 이거 하면 처음 수에 5를 더해서 이 숫자에 2배를 한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보죠. 정리하면 이제 x의 제곱에 플러스 10x 나오는데 여기 2x랑 정리가 되니까 8x가 되고 25가 나오는데 10이랑 정리가 되니까 플러스 15가 나오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3하고 5가 되니까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5는 이퀄 0이 되어서 x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 어떤 정수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었으니까 두 가지가 전부 다 해가 되겠죠. 두 번째 도형 문제가 중요하겠죠. 도형 문제 보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5m, 4m인 직사각형에 그림을 그려보죠. 가로가 5m, 세로 약간 짧게 4m. 가로하고 세로를 xm씩 늘렸어요. 가로도 xm 늘리고 세로도 xm 늘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직사각형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원래의 넓이가 얼마가 커졌어요 지금? 10만큼이 커졌대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원래 그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5 곱하기 5 플러스 x가 됐고 세로는 4 플러스 x가 됐으니까 이게 큰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처음 도형의 넓이 5 곱하기 얼마보다 4보다 10이 커졌다 라고 식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9x에다가 5, 4, 20, 5, 4, 20 사라지고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0이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얼마 또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 또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건데 x센치만큼 늘렸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0만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0만큼 늘렸다고 하면서 줄였다는 뜻인데 여기가 4밖에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되지 않는 거고 해는 얘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라는 놈이 왜 나왔냐면 여기서 원하는 해는 알지만 왜 나왔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만큼 빠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10만큼 빠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니? 6이 되고 이 길이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6, 5 얼마가 돼요? 30이 되는데 그때의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10이 커지죠. 근데 여기에서는 늘렸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를 표현하지는 않는 건데 의미를 따지자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서 직사각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원하는 해가 아니겠죠.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넘겨서 그러면은 활용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죠. 1번 문제 104페이지예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 개수가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 이거는 자주 쓰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식을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각선의 개수인데 얘가 몇 개라는 거냐면 20개라는 거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N값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풀 때에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가급적이면 전개하지 말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두 수의 곱이 40이 되는 걸 찾는데 두 수의 차이가 얼마 차이나? 3 차이 나죠. 3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해서 40이 되는 숫자 뭐가 있죠? 그렇죠. 5, 8, 40이지. 선생님 5, 8에 40이니까 n이 8이고 n-3이 5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n은 8이면 돼요. 라고 해서 얘는 팔각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찝찝한 부분을 지울 수는 없어. 왜 찝찝할까요? 이렇게 풀면 조금 찝찝할 수 있어요. 적당히 숫자를 찾아가지고 푸는 것에 대해서. 왜 찝찝하냐면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나올 수 있죠? 2개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잖아, 선생님. 라는 거잖아요. 하나 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를 이야기해볼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쭉 전개를 하잖아요. 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 40이 되는데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수인데다가 n은 또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삼각형 이상에 있는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3이면 대각선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N각형이라고 하면 3 이상의 숫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만 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두 수의 곱을 봐. 두 수의 곱. 이게 두 수의 곱이죠. 곱이 음수라는 소리는 한 근은 양수이고 또 다른 근은 음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또 다른 근이 음수인데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그 양수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 그 하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 8 곱하기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어서 40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해는 되지 않아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곱하기 꼴로 되어 있을 때 자연수가 되는 이 아이들을 풀 때 특히나 n이 자연수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냥 이 구조만 보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차이가 3이 나는 두 수의 곱이 40이 되는 걸 찾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빠르게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은 이퀄 8이다라고 해서 팔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혹시 정리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N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의 수 왜 저렇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숫자를 N각형으로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육각형으로 해볼게요. 육각형의 대각선은요.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다 해서 3개예요. 왜 3개를 그릴 수 있냐면 꼭지점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 나에게 대각선을 묶었고 내 옆에 있는 것에다가 대각선을 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개의 점 중에서 이 3개의 점에는 대각선을 묶으니까 여기는 3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꼭지 6개에서 나를 포함해서 양옆에 있는 거 빼니까 총 3개, 600이 3개를 그릴 수가 있고 여기는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600이 3개를 그릴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600이 3개를 그릴 수가 있고 여기도 600이 3개를 그릴 수가 있고 여기도 600이 3개를 그릴 수가 있고 여기도 600이 3개. 그러니까 모든 꼭지점에서 600이 3개를 그릴 수 있죠. 600이 3개가 총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한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다. 보시다 두 개씩 중복되죠. 항상 두 개씩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1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모든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는 n개가 아니라 꼭지점의 n개라면은 자기 자신과 양옆에 이걸 빼가지고 n-3개를 그릴 수가 있고, 모든 꼭지점은 n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하면 되는데 겹치는 게 항상 두 개씩 발생하니까 나누기 1을 해서 그린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빼죠.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건 정리할 거 없죠. 이거 지울게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 가볼게. 2번 문제.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는 연속하는 짝수에 대해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는 연속하는 홀수에 대해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연속하는 두 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연속하는 두 수에 대해서 미지수를 잡으려면은 미지수를 x, y 두 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한 수를 x라고 잡으면 다른 수를 그냥 x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연속하는 짝수나 연속하는 홀수라면은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잡으면 그 다음 짝수나 홀수는 여기다 2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x 잡고 x-1로 잡아도 되는데 음수보다는 우리가 양수가 다루기가 좀 편하니까 저렇게 보시면 되고, 연속하는 세 수를 잡을 때에는 방금 같은 방법으로 x하고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를 잡아도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합이라든지 뭐 제곱의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로 나오니까, 이왕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홀수개의 숫자의 연속하는 숫자라면은 가운데 있는 숫자를 x라고 잡고 그 앞뒤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잡는 게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세 수를 다 하면 x만 띡 하고 또 튀어나오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얘가 더 편하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라고 잡고 x 플러스 2라고 잡고 x 플러스 4라고 잡아도 되겠지만, 좀 더 편하게 잡고 싶으면 가운데를 x라고 잡고 양옆으로 x와 x-2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연속하는 네수라면 대칭이니까 연속하는 네수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네수까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섯 수는 이제 홀수개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연속하는 네수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없어지게 만들려면은 안 되겠죠. 그게 합쳐서 없어지면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뭐 x하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잡던가, 아니면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던가. 이건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가이드를 제공하기가 좀 힘들다. 하지만 연속하는 네 짝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대칭이 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2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두 2씩 커지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수를 다 더했을 때 4x하고 띡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경우만 좀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시험에서는 네 수까지는 거의 나오진 않고 두 수나 세 수 정도만 나오니까 이 정도만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에서 이번 문제 풀어보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머지 가운데 수의 제곱 2라고 했어요. 가운데 수의 제곱 2. 나머지 두 수의 합
나머지 두 수의 합의 7배 보다 13이 작다.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가장 작은 수는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1이라는 것을 좀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지? x를 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x의 제곱에 2개 더하면 2x 14x 넘기면 마이너스 14x 13 넘어가니까 플러스 13은 이퀄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1차이밖에 안 나니까 13 곱하기 1로 하면 될 것이고, x는 뭐가 나옵니까? 13 또는 얼마가 돼? 1이 되는데, x가 13이 되면은 세수는 12, 13, 14가 되는 것이고, x가 1이 되면은 세수는 0, 1, 2가 될 텐데, 문제에서 분명히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 했습니다. 이건 자연수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숫자는 x가 아니죠.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 1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나이 문제네요. 경민이와 형의 나이 차이는 3살이다. 그러니까 만약 경민이의 나이가 x라면 형은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형의 나이가 x라면은 경민이의 나이는 x 빼기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고 가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형의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형의 나이를 x라고 적고 가는 게 좀 편하겠네요. 경민이의 나이는 x 빼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죠. 형의 나이의 제곱. 형의 나이의 제곱은 경민이의 나이의 제곱. 경민이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참 풀면 되겠네요. 가보죠. 그러면 2x의 제곱에서 x의 제곱 빼니까 x의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6x에서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x가 될 거예요. 9, 2, 18에서 7을 뺐으니까 플러스 11은 0이 될 테니까 이건 역시 1차이 나니까 x는 10이라고 1이 나와요. x는 10이라고 1이 나오는데, x가 11이라면은 경민이가 8살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형아가 1살이면 경민이는 마이너스 2살이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x가 얼마? 11. 형의 나이는 11살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네요. 4번을 볼 건데요. 4번은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의외로 4번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 상황을 이해만 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지면에서 초속 50m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의 높이는 이라고 있어요. 그 높이가 50t-5t의 제곱이래요. 물로켓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뒤에 지면에 떨어지니까, 자, 이 문제가 아이들이 정말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초속 50m, 지면에서 초속 50m의 그 속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안 써요. 근데 전혀 쓰질 않아요. 걔가 안 써요. 걔가 필요 없어요. 걔가 왜 50이라는 거 어디에 쓰이는지는 안 돼! 알려는 드릴 텐데, 와. 혹시 물리, 과학 시간에 너희들 안 배우지? 네, 거숙시 말고. 그냥. 그쵸? 네. 공식 그거 안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가야 배우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y는 이제 가장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내가 물리를 우리 때는 다 배웠으니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게 생각한다. 자, 상황을 어쨌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이기면 내 반대 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쏘아 올려요. 초속 얼마의 속도로? 50m 속도로 빵 하고 쏘아 올려요. 공을.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근데 그때의 높이, 시간이 t초 걸렸을 때의 높이예요. t초의 높이가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 h가 다음의 식을 따른대요. 50t 5t의 제곱. 초속 얼마나 쏘아 올린다 했냐면 50m. 자, 이걸 보는 순간 긴장감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속식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초속 50m라는 놈을 사용해서 여기 50이라는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라는 뜻은 뭐냐면 혹시 중력가 속도가 대충 9.8m/s 제곱인 거. 중력가 속도, 중력의 힘. 중력의 힘이 약 한 10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2분의 1 중력을 쓰는 거예요. 개수가 5가. 중력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5로 나오던가 4.9로 나오던가. 원래 중력이 9.8이거든요. 5로 나오던가 4.9로 나오던가 하고 여기는 항상 여기에 있는 속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간혹 가다가 건물 위에서 쏠 때가 있거든요. 건물의 높이가 만약에 100m예요. 뒤에 플러스 100만 붙으면 끝나요. 그게 근데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세워주니까 이 쏘아올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써져서 식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대입만 해서 상황만 관찰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던져서 이렇게 던지고 나서 시간에서 1초 뒤에 높이를 보면 1초 뒤에는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1대1 하면 돼요. 1초 뒤에 높이는 얼마만큼가 있어 지금? 45m만큼 올라가 있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2초 뒤에는 정확히 2초가 되는 곳의 높이는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돼. 100에다가 20 빼니까 80m만큼 올라가 있어. 좀만 더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초 뒤에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m. 3초 뒤의 높이는 한번 4 한번 대입할까요? 150에다가 5, 9, 40으로 빼니까 아직도 올라가고 있네요. 105m네요. 4초 뒤에는 엄청 세게 쐈구만. 4를 대입하면 200에다가 여기도 올라가고 있을 텐데 5초까지 올라가거든요. 200에다가 16에다가 5를 곱하면 90, 80, 104, 120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5초 때 최고 높이 올라갑니다. 5초 뒤의 높이,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건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에요. 5초 뒤의 높이는 얼마냐면 5를 대입하면은 250에서 125를 빼니까 125m. 자, 이게 정점이고요. 6초 때 보도록 할게요. 5초 때 가장 높이 올라간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2차 함수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건 할 수는 없고, 일단 5초 때 최고 높이면은 4초 때 높이가 이만큼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니까 뭘 예상할 수 있냐면 4초 때 높이랑 6초 때 높이가 같다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6을 대입할까요? 30에다가 6에 36에다가 5를 곱하면 180이 되어서 120m. 아까 4초 때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7초 때에는 3초 때 높이랑 똑같이 나오고, 8초 때에는 2초 때 높이랑 똑같이 나오고, 9초 때에는 1초 때 높이, 0초 때에는 0이니까 10초가 되면은 떨어져요. 5초 동안 올라갔다가 5초 동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얘들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높이가 몇 미터에서 던졌다. 전혀 고려할 게 없다. 그냥 이 식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죠.
지면에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지면에 떨어진 표현을 높이로 해석을 해야 돼. 지면에 떨어졌다. 높이가 얼마나 뜻일까요? 그렇지. 높이가 0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높이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눠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 될 것이고 t는 그러면 0하고 10이 나와요. 0이라는 것은 쏘기 직전에 그때의 높이가 지면이니까 같이 될 것이고 10초 뒤에도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10초 뒤에 지면에 떨어져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튼 이 문제는 네, 이 상황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한 문제이다. 정리해 보시고 하느님 자, 그 다음도 해볼게요. 자, 5번 문제. 그림을 보고 이해를 돕는 거고 글을 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글을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글만 보고 상황을 표현해 볼게요. A, B의 길이가 10인 선분이 하나 있어요. 이 위에 점 P를 잡았습니다. 임의대로 점 P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A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B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도 그려요. 그때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것의 넓이와 이것의 넓이의 합이 58이 된대요. AP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AP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봤으니까 이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될 거고 AP가 누구보다 더 크냐? BP보다 더 크다. 실제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P의 길이가 빵이면은 커다란 정사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커다란 정사각형이 나와. 근데 AP가 움직일수록 이제 정사각형이 작은 거랑 더 작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넓이가 이거의 상황을 이해해 보자고. X가 빵이면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넓이가 계속해서 뭐 해지겠니? 이 P가 움직이면서 정사각형이 변할 테니까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완전히 두 정사각형 넓이가 같을 때가 있겠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X가 이렇게 10까지 되었을 때에도 큰 정사각형이 될 테니까 그 X가 점점 작아져도 역시 작아지겠지. 맞지? X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제일 크게 나왔다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어디에서 최소가 되겠니? 직관적으로 한가운데서 최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중간에 보면은 한가운데서 넓이가 최소가 되는데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넓이가 얼마가 되는 58 되는 지점이 있대요.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58 되는 지점이 몇 번 나오냐면 이쪽이 클 때 한 번 나올 것이고 이쪽이 클 때 한 번 나오니까 두 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이쪽이 클 때에는 AP의 길이가 BP보다 클 때고 이쪽이 클 때는 AP보다 BP가 더 클 때요.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 조건을 하나 준 거야. AP의 길이가 BP보다 더 크다. 그렇게 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라는 거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가 X이고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10-X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넓이가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요놈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10-X의 제곱이 될 텐데 이 둘을 더한 게 전체의 넓이의 합이 될 것이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58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산을 보면 x의 제곱, x의 제곱 두 개 더하면 2x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0x가 튀어나오고 플러스 100에서 58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42가 나오게 되겠네요. 양변 2로 나눠주고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줍시다. 오케이. 곱해서 20이 되는 건 딱 뭐 73밖에 떠오르는 게 없죠. 7하고 3이 될 테니까 x는 7, 또는 얼마가 돼요? 3이 될 텐데 x가 7이 되면은 여기가 3이라는 거고 x가 3이면 여기가 7이라는 거니까 a,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x는 얼마? 7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풀었던 6번 문제도 자, 뭐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도로의 폭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x라고 적어보죠. 여기의 넓이가 264이다. 도로의 폭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변형해서 풀잖아요. 이 도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이 도로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면 단순하게 이러한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x이면 여기는 30-x가 되는 거고 여기가 x이면 20-x가 되는 거니까 30-x 곱하기 20-x가 전체 넓이가 되는 거고 얘가 264가 되어야 된다. 숫자가 매우 크죠. 숫자가 크면 나중에 인수분해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곱이 이렇게 자연수가 나왔다. x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연속한 이 두 수의 곱이 264가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빨라요. 이 두 수는 어떤 두 수냐면 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 10 차이 나는 두 수예요. 차이가 10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 264인데 이걸 찾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차이가 10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르제레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이르제레 같은 거예요. 이르제레가 같으니까 그 이르자리끼리 곱한 게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걸 찾으면 돼. 그게 후보들이야. 이해됐지? 그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64가 되려면 대충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가늠을 해보면 되겠죠? 10몇 곱하기 20몇 하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10몇 곱하기 20몇을 하면 10과 20을 곱하면 200이니까 그러면 뒤에 이르자리가 4가 나오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르자리는 1은 안 되겠고 2가 되겠죠.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22 곱하기 얼마? 12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4가 나오는 게 뭐가 있죠? 3, 3, 9, 4, 46, 5, 5, 25, 6, 6, 36, 7, 7, 49, 8, 8, 54 8, 8, 54니까 28 곱하기 얼마? 18도 후보 중에 들어가야 되네요.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딱 봐도 20 곱하기 10을 했을 때 벌써 200이니까 이거 너무 숫자가 커요. 얘가 훨씬 더 유력한 후배가 될 것이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곱하시면 해볼 필요도 없겠죠. 2, 2, 4, 2, 2, 4 여기 얼마? 22니까 264 나오게 되어서 오케이. 이 값이 22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2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된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연수가 되면은 한 수는 양수, 한 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정답이 되겠죠. 이 x가 20보다 작은 숫자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단을 마무리해서 선생님이 과제 양도를 줄일 겸 여기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단원 마무리 106페이지의 6번 문제 볼게요. 무조건 다 풀면 안 되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A하고 B를 알려준 거야. 왜냐면 A는 합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B는 곱이었으니까 우리는 해를 두 개 다 알고 있으니까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A, B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니까 대입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면 되겠죠. A, B까지만 구해놓고 나머지는 맡길게요. A라고 하는 것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통분하니까 6분의 2 더하기 9가 되어서 11이 될 것이고 B라는 아이는 두 수를 그냥 뭐 한 거냐면 두 근을 곱한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B 값이 나왔으니까 거기다 식을 대입해서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9번 문제를 해볼게요. 이런 걸 보고 이항 연산이라고 해요. 항 두 개를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얘가 정의를 내려준 거지. 여기서 따라 하나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좌표처럼 나와 있는 순서상 두 개를 이 연산을 시키게 되면 이 연산의 약속은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이 곱해서 앞에서 뒤를 빼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x 플러스 3, 1-x랑 별 x, 4랑 연산을 했던 얘가 4가 나왔다. 오케이, 얘를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냥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빼시오. 뒤에 있는 거 1-x 곱하기 얼마? 빼시오.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4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단순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11번 문제 보죠. 사과가 120개가 있는데 학생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다 똑같이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는 기본적으로 120의 약수들만 가능해.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120개 다 나눠야 되고 고문이겠죠. 네. 자, 학생이 2명이면 역시 60개씩 나눠야 되고 3명이면 40개씩 4명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학생의 수에 따라서 1인당 받는 사과의 수가 결정이 될 건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학생이 한 명이면 120개, 학생이 2명이면은 60개, 3명이면은 40개, 4명이면은 30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텐데 일단 여기에 있는 숫자는 120의 기본적으로 약수들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보고 나서 문제를 봅시다. 한 학생이 받는 사과의 개수는 한 학생이 받는 사과의 개수 여기를 x라고 할까요? 1인당 사과의 개수 x x는 전체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다. 전체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를 x라 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학생 수가 x이면은 한 학생이 받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 x분의 120이야. 120 x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문제를 봐야 돼. 한 학생이 받는 사과의 개수는 x분의 120은 전체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다. 전체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다. 와, 분수식이 나왔는데 얘는 양변에 x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제. 120은 이퀄 x-2 곱하기 x라고 쓸게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두 식의 곱이 120이 되는 거고 두 수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차이가 2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 12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10하고 12지. 그러면 너가 12가 되는 거고 너가 10이 되는 겁니다. x는 얼마가 돼요? 10이가 돼요.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 다른 거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자, 15번 문제 1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번 시험 범위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상황을 정리하면 x축과 y축에다가 수선의 반을 내려가지고요. 그 점을 각각 B, C라고 잡았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24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x 좌표를 구하죠. 그러니까 A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문자가 두 개 나왔습니다. 지금 A, B. 문자가 두 개니까 관계식을 몇 개를 찾아야 되냐면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관계식은 뭐로 찾을 수 있냐면 A, B가 어디 위에 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직선에다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A, B가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는 이퀄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죠. 사각형의 넓이죠.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A, B라고 하는 것은 이 변의 길이가 A인 거고 이 변의 길이가 B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B가 얼마이다? 24이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실제로 이거는 뭐예요? A를 넘기면 A 더하기 B가 10인데 곱해서 24가 되는 거 찾으라 이거거든요. 딱 보이죠? 6, 4, 24 또는 424니까 A는 4가 되는가?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 B가 A보다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Y조가 커야 되니까 A는 4가 돼야겠네요. 근데 이게 왜 근데 선생님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상적으로 풀 때에는 이 문자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이라서 문자를 하나 소거를 시켜야 되는데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대입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B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버리면 A 곱하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방식 푸시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면 아까는 차가 일정했는데 이번에는 두 수를 더한 게 일정이에요. A하고 마이너스 A니까 두 수 합이 얼마예요? 10이에요. 합이 10인 두 수를 곱했을 때 24가 나옵니다. 2 곱하기 4와 4 곱하기 6입니다. 근데 B 값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더라?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15번.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을 제시를 해주긴 했는데 이거는 제시를 해준 게 아니죠. 아예 하나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단지 A, B, C라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것만 알려줬어.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수로 나오면, 사실 무리수라기보다는 루트가 있는 놈으로 나오면 다른 근은 이것의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를 구하기 전에 우린 여기서 유리화를 먼저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유리화를 시키면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3 플러스 2로 b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는데 분모를 먼저 계산해. 간단하니까. 분모는 9 빼기 8이야. 1이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2로 b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그니까 3 플러스 2루트 2가 하나 있으니까 또 다른 거는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6, 두 분의 곱은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16번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3번을 한번 보죠. 23번은 아까 지면으로부터 쏘아 올린 공에 대한 이야기. 100m 높이에서 초속 40m로 지면과 수직이 되게 쏘아 올렸다. 이 100m라는 숫자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40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 5x의 제곱 플러스 40x에서 40을 쓴 거고, 플러스 100에서 이미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에서 썼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높이가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100이 되는 거니까 지면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얘가 0일 때의 해를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만 구하시면 끝납니다. 이쪽 11번 혹시 정리했니? 25번이네? 네. 다 했어요? 네, 줄게요. 네. 24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이거 문제 유형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검수하다가 학교에서 잘못 출제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가 이렇게 어떤 수만큼 정해졌다 합시다. 이 부분의 넓이하고 같아요. 이 길이가 x, y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저게 길이가 달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의 넓이랑 얘는 분명히 같다는 거 우리 확실할 수 있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대로 밑으로 내려도 넓이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여기가 x이고 여기가 y예요. 이 상태에도 위에 있는 것과 넓이가 같을까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하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서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평행사변의 넓이는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려볼까요? 두 개 다 삐뚤어보죠. 두 개 다. 하나도 이렇게 삐뚤어보고 또 다른 하나도 이렇게 삐뚤어볼게요. 여기는 x이고 여기가 y예요.
자, 이것과 이쪽에 있는 이것의 넓이는 서로 같을까요? 아니, 뭐야? 서로 같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네. 같을까요? 좀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 관건이 이거죠. 어차피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이거 같아. 평행사면, 이것도 평행사면이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